조성우의 투자의 맛 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원래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뵙는데 예. 수요일 날 이렇게 오셨는데 어찌 보니까 또 한 주의 첫 거래일입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업데이트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시장 상황을 좀 함께 볼까요? 오늘 일단 특징적인 거는 외국인이 사고 있다. 사고 있다. 예, 환율이 좀 많이 안정이 좀 됐죠. 네. 이제 그 부분 이따 좀 뭐 따로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제 이 환율이 그래도 좀 1,400원을 하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워낙 강세.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도 이후야 뭐가 됐든 간에 화폐 가치가 절상되는 나라에 이제 주식을 좀 사들어오는 건 일반적인 패턴이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모처럼 좀 일단 반도체가 좀 모처럼 힘을 좀 내려는 그런 좀 분위기로 좀 보이고요. 일단 네. 오늘 좀 현황판을 보게 되면 오늘 좀 하이닉스가 좀 제법 2% 이상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소부장 물론 이제 아주 후련한 그런 상승은 아닌데 또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이제 반도체를 보셨을 때의 그런 어떤 좀 굉장히 좀 지루하고 답답한 것보다는 좀 나은 모습을 네.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방산주 흐름도 괜찮고요. 뭐 그걸 좀 제외하면 오늘 사실 좀 코스닥 쪽에 바이오 쪽이 좀 많이 흔들리니까 지수상으로 보면 이제 코스닥이 좀 하락권이고 이제 코스피가 좀 상승권이 이유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좀 힘을 내주니까 역시 좀 지수에 좀 힘을 좀 받는 모습이고요. 뭐 조선주 괜찮고 오늘 뭐 금융주도 괜찮고 로봇주 뭐 중성주 단에서 로봇주도 괜찮고 또 오늘 뭐 통신 장비나 뭐 좀 양자 쪽도 좀 테마군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 체감 지수는 뭐 코스닥 바이오가 좀 하락을 하니까 네. 그게 썩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반도체가 움직여 준다는 점에서는 좀 시장은 좀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의 바이오 투심 악화는 바이오 관세에 대한 좀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예, 뭐 그런 내용들이 뭐 있기는 한데요. 근데 사실 이게 또 뭐 그때 맞고 지금은 틀린지 뭐 언제는 또 뭐 바이오 뭐 관세 무풍지대다 뭐 해놓고 뭐 이제 와서 또 뭐 관세 우려 나오면은 그때 무풍지대라고 한 사람들을 좀 불러다가 그때 트럼프 왜 대통령이 그랬는지 얘기했잖아요. 예, 물론 트럼프가 또 헛소리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핑계를 뭐 트럼프라고 갖다 대면 되는데 네. 사실 관세라는 것도 다 아전인수해가지고 그렇게 논리를 반영하는 거지. 뭐 얼마 전에 이제 화장품주 올라갈 때도 지금이야 이제 약간 이제 저는 중국향의 어떤 관세 트레이드 쪽에서 저는 그런 논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쪽에서 또 화장품주가 미국 수출이 잘 되는데 왜 그게 왜 관세에서 자유롭냐라는 저는 물음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막 틀린 논리로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좀 뭐 얼굴색을 또 바꾸고 이러는 부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너무 이제 이제 뭐 남의 이야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을 100% 고지고대로 듣고서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름의 어떤 이제 기준이 좀 있으신 상황에서의 이제 플러스 알파 정도에서 이제 좀 여러분들께서 항상 중심을 투자의 어떤 판단의 어떤 이런 중심을 좀 그래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정립을 해 놓으셔야 이런 어떤 그때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논리에 남 탓을 좀 덜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연휴가 끝나고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게 바로 미국 쪽에서 들려올 FOMC 관련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일단은 이번 달은 동결이겠죠. 예. 시장에서 집중하는 건 그래서 언제 할 건데 금리나 예. 그죠? FOMC가 이제 사실 이번 주 되게 짧아요. 연휴 네. 쉬고 와서 뭐 이제 3거래일만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주말을 좀 맞이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좀 한산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번 주에 지금 뭐 5월 FOMC가 바로 지금 뭐 내일 밤이면 바로 아마 성명이 나올 것 같아요 벌써.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FOMC를 통한 어떤 이제 미국의 통화 완화의 어떤 스탠스나 그리고 이제 5월에 우리나라도 지금 금통위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인하가 거의 유력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5월은 전체적으로 좀 이제 통화 정책의 좀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좀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통화 정책에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렸으면 하는데요. 일단 이제 5월에 FOMC 관전 포인트, 뭐 여러분들도 뭐 연휴 기간 동안에 뭐 시장 관련한 뉴스 찾아보시면서 많은 부분들을 공부하셨겠지만, 일단 뭐 5월에 동결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 상황이죠. 뭐 패드워치에서 5월에 금리 동결할 가능성은 거의 95.6%로 뭐 전망이 됐고, 뭐 전일 대비해서 뭐 1.6% 하락했다고 하지만 뭐 95%라면 뭐 네. 동결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금리 결정을 하고 나서 파월 의장이 이제 마이크를 잡을 때, 그때 이제 무슨 소리를 이제 하느냐죠. 그러니까 6월에 이제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얼마나 좀 제시할 것이냐. 요걸 이제 힌트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6월에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의 코멘트도 좋지만 파월 의장도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5월이나 6월에 이제 물가지표 등을 좀 이제 확인하고 나서 통화 정책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겠다. 아마 이런 코멘트를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5월, 6월 이제 CPI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지금 이제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물가 지표를 보면 지금 상충되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관세 우려에 따라서 지금 물가 압력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최근에 보면 유가가 좀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코어 쪽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반영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명목 CPI 헤드라인하고 코어를 좀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명목 CPI 같은 경우는 유가가 포함이 되는 거고, 이제 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빼고 민감도가 큰 걸 빼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근원 쪽에서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이제 좀 아무래도 시장의 주요였던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파월 의장의 성명도 결국 이걸 아울러서 지금 이제 관세 우려가 여전히 뭐 있는 상황에서 지표가 좀 둔화되는 그런 조짐들, 1분기에 미국의 GDP가 역성장한 거. 하지만 이제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5월이나 이제 6월에 좀 물가 지표를 좀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제 이런 식의 코멘트일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어떠한 힌트를 주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FOMC는 요 정도 선에서 일단 우리가 좀 관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선 물가 지표 관련해서 물가와 그리고 고용 이렇게 두 가지 지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발언들 많이 하기 때문에 역시나 5월과 6월 쪽의 CPI 움직임들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말씀 주셨던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환율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부담이 좀 줄었으니까 예. 확실히 인하 전망이 조금 더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5월 좀 우리 금통위 일정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그 4월에 금융투자위원회 그 이제 의사록이 나오는데 사실 뭐 금통위 뭐 의사록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 신경도 안 썼어요. 안 썼는데, 근데 이걸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1분기 GDP가 확인되기 이전의 의사록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1분기 GDP 우리도 역성장을 했죠.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의사록이 이제 어떤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지 좀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의사록에서도 1분기 GDP가 좀 무거워질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좀 금리를 좀 내려야 될 거 아니냐, 뭐 인하 기조로 뭐 가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사록이겠죠. 물론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제 금리 인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내리고 뭐 연내에 좀 더 이제 내리는 쪽에 그런 방향을 좀 모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의사록이 좀 시장에서 어떻게 좀 해석이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우리나라 이제 그 외환 보유액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환율 변동성이 좀 커졌잖아요. 물론 네. 아래쪽이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모레는 이제 국제 수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최근에 좀 GDP 역성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수출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과 이제 어떻게 상충돼 가지고 이제 해석이 될지 이것도 좀 체크해봐야 되는데, 결국 이제 이달 말에 금통위가 개최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이번 달 거의 유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조기 대선 이전에 마지막 금통위이기 때문에 뭐 선제적으로 좀 인하를 해야 부담이 덜 하겠죠. 왜냐하면 뭐 일단 새로운 어떤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 이제 통화 정책은 아무래도 이제 좀 새로운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좀 소신 있게 좀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금리를 좀 내릴 것이 거의 유력하고, 이제 연내에 이제 몇 번을 더 하느냐, 일단 2번 정도 뭐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FOMC에서 이제 통화 완화 기조가 어떤 식의 이제 좀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뭐 좀 더 인하해수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이제 1분기 GDP가 이제 역성장했다라는 그런 성적표를 보고서 경기 하강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FOMC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의 속도, 미국 쪽. 왜냐하면 이제 미국 쪽에서 인하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으면 우리도 이제 금리 쪽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런 쪽을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국내 안에서는 5월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역성장 때문에라도 어찌 보면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다만 시장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네. 외국인의 수급이 또 중요하니까 만약에 5월에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한다면 시장 쪽에는 약일까요, 독일까요? 이래서 약으로 봐야죠. 뭐 금리 내린다는데. 그죠? 달달하게. 뭐 달달할지는 모르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관세 우려라는 게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이제 관세 우려와 이제 계속적으로 상충이 된다면야 이제 상단이 어느 정도 계속 무거울 수는 있겠지만 네. 시장에서 가장 반기는 건 유동성이죠. 유동성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뭐 인하한다는 것은 당연히 뭐 약이 될 소지가 이제 크죠. 다만 이제 좀 기술적으로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 차트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4월에 좀 극악무도한 이제 좀 하락을 겪고서, 그래도 다시 좀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관세 우려가 클라이막스로 치닫던 그 시점의 수준을 다 회복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기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금리 인하 가셔야 된다고 하면 이제 이 부분을 도모하는 시도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걸 뚫고 나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막히느냐는 여전히 우리가 계속 맞닥뜨리고 있는 이 관세 우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까지 온 구간은 현재로서는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관세 우려로 급락을 했다가 관세 우려가 조금씩 완화됐기 때문에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이제 반등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추세적으로 시장의 방향을 잡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시장이 이제 방향을 잡았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이제 요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돌파를 해줘야 이제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물론 이제 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라는 약은 필요한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엔 추가적으로 시장이 새로운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 통화 완화의 어떤 기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화 기조가 확인이 된다. 그러니까 FOMC도 이번 달 동결인 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쨌건 이제 파월 의장의 성명에서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분명히 시장에 준다고 하면 이제 그런 시도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시도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역시 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금리 인하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5월 시장의 주요 포인트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이게 일주일 이미 지난 상황이긴 하지만 거래일로 따지면 오늘이 5월의 두 번째 거래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 어디에 좀 포인트를 맞춰볼까요? 일단 5월 시장을 전망 겸 체크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일단 매크로 쪽에서는 역시 이제 관세와 금리가 이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대내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꽤 반영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좀 뭔가 좀 기류가 변화가 있죠. 이를테면은 국무총리가 사퇴하고 또 이제 경제부총리도 사퇴하다 보니까 지금 권한대행들이 지금 줄 사퇴를 한 상황이죠.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리더십 부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이제 다시 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후보별로 좀 개별 이슈가 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를테면 여권의 후보들은 지금 단일화라는 좀 개별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좀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이제 야권 후보는 또 이제 법원 관련한 이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특정한 인물주 이외에는 특별히 좀 이제 대선 정책 관련주가 크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은 이제 정리가 돼야 다시금 좀 대선 기대감으로 좀 정책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동안에는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자 이제 관세 우려고 이제 매크로 쪽이 좀 불확실하니까 그래도 대내 모멘텀인 조기 대선으로 좀 제법 했단 말이죠. 저도 이제 그런 관련해서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었고, 근데 지금 이제 이쪽도 약간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스탠스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 쪽의 체크 포인트도 한번 볼게요. 결국에는 매크로 이슈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FOMC가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통화 관련한 이벤트, 이 부분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긍정적으로 풀린다면 오히려 이제 그 정책 관련주들은 시장에 사실 테마군을 형성하는 작은 섹터들이기 때문에 지수에는 영향을 그렇게 크게 안 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런 부분이 좀 좋은 쪽으로 이제 해석이 돼서 풀린다면 오히려 지수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 그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기회들은 분명히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 좀 환율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연휴가 이제 우리가 좀 길어서 쉬고 있는 동안에 저도 가끔 보면서 환율이 왜 이리 빠져? 예. 예, 우리가 우리 딱 효제가 없는데, 그죠? 리더십도 지금 부재가 다시 됐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좀 수급이나 이제 시장 변동성에 분명히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꼭 저희가 쉬어갈 때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제 관세 우려가 좀 완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전 여부겠죠. 이 부분이 이제 다른 부분들을 다 상쇄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5월 시장은 물론 저는 조심스럽게 좀 좋은 쪽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편하게만 갈 수 있는 그런 5월은 일단 아니다. 저는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환율이 엄청 출렁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대만 시장은 더 난리였습니다. 예. 환율 변동성이 이렇게 컸던 이유 그 배경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환율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저도 연휴 기간 동안에 갑자기 환율이 막 1,360원대까지 막 뚝 떨어져가지고 뭔 일 있나? 네. 이렇게 이제 반대 환율 차트예요. 근데 오늘 다시 이제 좀 1,400원에 근접을 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뭐 좀 뉴스 뭐 찾아보셨겠지만 두 가지 이슈가 거론돼요. 물론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정황상 그 이유가 맞을 것 같아서 일단 대만발 이슈인 건 맞아요. 네. 대만발 이슈인데 대만발로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만의 뭐 보험사에서 환해지에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최근에 이제 뭐 관세 협상이나 이제 무역 협상을 하는 와중에 5월 1일에 있었죠. 예, 그렇죠. 근데 대만 달러의 강세를 좀 용인할 것이라는 그런 시장의 분석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 달러가 갑자기 확 튀었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좀 아시아 통화권이 동반 강세를 좀 보여줬고, 물론 이제 이제 전체적인 배경은 지금 최근에 이제 달러가 좀 약세 기조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달러 인덱스의 흐름보다도 훨씬 더 이제 대만 달러는 뭐 말도 안 되게 튀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튄 게 우리 원화였어요. 그리고 이제 엔화도 영향을 받았고 위안화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만 이슈로 아시아권의 통화가 일제히 좀 동반 강세를 보이는 그런 좀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좀 다시 좀 보니까 이게 다시 좀 이제 단기적인 해프닝으로 환율 변동성이 이 정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은 사실 1%만 움직여도 급등이다, 급락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 뭐 환율 변동성이 뭐 거의 4, 5% 이상 나왔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변동성이거든요. 이건 뭐 주식으로 따지면은 거의 뭐 상한가 수준의 그 정도의 변동성이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금 좀 1,400원에 갖다 붙으면서 일단 요 해프닝은 좀 일단락되는 듯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우리가 연휴 이전보다는 훅 떨어진 지금 이 환율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오전장을 정리해 드릴 때처럼 외국인들 좀 그 부분에 반응하는 외국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이 그래서 오늘 좀 코스피를 현재 오전에 1,000억 정도 더 늘었네요. 네, 사주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환율 영향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환율이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요건 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그동안 이제 환율이 1,400원 이상 고공행진을 할 때 우리 시장에 한켠에서 자리 잡았던 논리가 뭐였냐면 고환율 수혜 논리였죠. 수출은 잘 된다. 음식료, 화장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지금 조선방산도 사실 고환율 수혜 논리가 좀 신압으로 반영돼 있는 섹터거든요. 근데 뭐 오늘도 이제 보면은 조선방산이 오늘 시장에 좋은 모습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성에 의한 좀 그런 이제 시세일 수 있는 부분이고 환율 변동성이 조금 더 이제 좀 확대되면서 계속 이제 1,400원을 하회한다고 했을 때는 그럼 이제 고환율 수혜 논리가 좀 희석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제 계속 추적 관찰을 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만 달러가 엄청나게 가치가 올라갈 때 TSMC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네. 비슷한 느낌으로요. 수출에 있어서 조금 더 제한을 넣는 게 아닐까.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도 삼양식품이 그동안 계속 고공행진을 하다가 네. 한 4%에서 5% 정도의 그렇죠. 파란불을 예, 켜고 있는데 바로 그런 비슷한 부분이죠. 논리로 네.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앞서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을 봤을 때는 5월 시장 조금은 녹록지 않을 수 있어도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세린 바인 예. 메이보다는 세린 메이 쪽에 아니 조금 세린 가까우신 메이는 거죠? 일단 아닌데 이 세린 메이가 맨날 해마다 5월 되면 그냥 단골 손님처럼 막 나와요. 네. 작년에도 그러고 재작년에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세린 메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통상적으로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의 수익률보다 보통 5월에서 10월까지의 수익률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5월에 이제 세린메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단골 손님처럼 등장을 하는데 요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방송에서 할 얘기 없으니까 이제 그거라도 끄집어 와서 좀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 5월에 그럼 주식을 팔아야 되냐? 그럼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보시게 되면은 4월 달, 지난달 뭐 주식하기 매우 힘들었죠. 자, 3월 힘들었어요. 그죠? 2월도 힘들었죠. 1월도 힘들었죠. 왜?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힘들었죠. 작년 12월 어땠어요? 저기 계엄 때문에 힘들었죠. 네. 주식하기 편한 달 뭐 있었어요? 그래도 1, 2월 장은 나쁘지 근데 뭐 않아요. 5월이라고 뭐 유독 팔어. 뭐 유독 팔어. 근다고 네. 또 뭐 여러분 뭐 세리메이 맞다고 뭐 파세요 하면 여러분들 파실 수나 있어요? 물려 있으면? 그죠? 근데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말지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확대 재생산하면서 뭐 세린메이 하니까 뭐 있어 보이잖아. 그죠? 뭐 영어로 딱 하니까. 네. 저는 뭐 세린메이 특히 올해 5월은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4월에 원체 또 이제 힘든 장을 겪었고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차트 나스닥이요. 나스닥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사실은 와 어마어마하죠. 이게 사실 트럼프 취임 전만 해도 나스닥이 얼마였니? 2만이었어요. 2만이었다고요. 2만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트럼프가 취임한 2월부터 나스닥이 쫙 빠졌죠. 2월도 빠지고요, 3월도 빠지고 4월도 빠졌단 말이에요. 네.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뭐 5월이라고 뭐 유독 팔아요. 그동안 뭐 많이 빠졌으니까 5월 되면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통계라는 저기서 또 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지만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시장이라는 것은 파동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럼 11월부터 4월까지의 장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았다면 세린메이가 맞을 수도 있죠. 왜? 그간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빠질 때도 된 것 같다 싶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세린메이라면 좀 전 납득할 수 있는데 11월부터 4월까지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단 말이죠. 물론 미국은 이제 11월까지는 좋았는데 네. 그런데 4월까지 계속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세린메이는 그냥 뭐 말지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뭐 워딩에 불과하지 않나. 다만 이제 요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나스닥이 최근에 이제 반등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60일선을 지금 시원하게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네. 이제 요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FOMC에서 통화 완화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준다든지 관세 우려가 완화된다든지 했을 때는 이제 60일선을 이제 뚫어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혔으니까 도로 내려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라면 세린메이가 맞겠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여긴 좀 뚫어내는 시도를 5월에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5월에는 뭐 주식을 굳이 팔 필요는 없는 달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5월 달은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 좀 꾸준하게 계속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5월에 주목해 볼 만한 섹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4월에는 진짜 테마만 엄청 많이 움직였잖아요. 특히 예. 대선 관련해서의 그쵸. 움직임이 강했는데 5월은 좀 테마보다는 그래도 움직일 만한 좀 주요 섹터들이 있을까요? 제가 앞서 보여드린 화면이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5월 시장의 체크 포인트.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체크 포인트에서 힌트가 다 나온 겁니다. 정치 불확실성 조기 대선 요 이제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노이즈가 좀 커지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현재 5월 초반에는 오늘도 지금 시장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일부 인물주만 좀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정책 관련주들이 오늘은 그렇게 힘을 못 씁니다. 예를 뭐 저출산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좀 오르나 싶더니 다 그냥 정강호약으로 다 때려맞고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정책주가 그렇게 힘을 좀 못 받아요. 그렇죠? 요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거가 되면서 다시금 정책주가 다시 좀 힘을 낼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타이밍이 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일단은 정책주는 조금은 이제 지금은 좀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매크로 쪽이나 이제 시장 쪽도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물론 이제 금리 이야기들은 뭐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 전체를 끌어주는 부분인데 지금 환율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삼양식품 아까 잘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오늘 급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출 논리에서 고환율 수혜까지 붙었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갑자기 환율이 빡 떨어지니까 근데 되게 웃기죠. 음식료가 원래 원화 강세 수혜주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재료의 수입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잖아요. 원화가 강세면 더 싸게 이 원료를 수입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원래는 음식료 섹터가 원화 강세 수혜주였는데 또 갑자기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해서 갑자기 음식료의 고환율 수혜 논리를 딱 갖다 붙였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줏대 없이 이제 남의 얘기만 들으면은 욕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그런 논리가 희석되거나 상쇄될 부분을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양식품이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 상황에서 오늘은 뭐 조선방산이 좋지만 얘들도 어떤 논리로 갑자기 그때 맞고 지금은 틀리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쪽은 좀 주의를 하되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본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은 이제 현재 기준에서는 관심 가져볼 섹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골라보자면 네. 소비주. 소비주 중국 오늘, 쪽인가요? 오늘 소비주 보게 되면 대체로 괜찮아요. 오늘 이제 화장품주 물론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호텔 신라를 비롯해서 여행주 괜찮죠. 오늘 항공주 급등하죠. 유통주 괜찮습니다. 자, 소비주 쪽. 제가 연휴 직전에 투자에만 나왔을 때도 소비주가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칭되는 쪽. 그러니까 조선방사는 미국향 그리고 소비주 쪽은 중국향. 하지만 지금 5월 우리가 긴 연휴를 우리만 보낸 게 아니라 네. 중국도 이제 그 노동절 연휴가 있었고 일본도 골든위크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도 소비주는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오늘 그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고환율의 어떤 좀 이런 논리에선 좀 비껴갈 수 있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소비주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왜냐하면 매크로의 큰 어떤 물줄기가 일단 통화 완화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는 일단 반도체와 소비주만 보자. 정책 테마도 이제 제가 좀 좋아해서 많은 종목들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이 단기적으로는 일단 관망하시되 지금 이제 저 두 섹터 그리고 시장에서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종목도 그냥 하나씩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일단 삼성전자를 잡고 시작을 하죠. 뭐 일단은 그 춘장 밑간 그죠? 네.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소비주 쪽에서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국화장품 아마 말씀을 드리고 갔을 겁니다. 자, 한국화장품 아침에 좀 약세를 보이더니 이제 상승 전환했네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이 두 종목을 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내일 모레 바로 이틀 뒤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좀 짧은 텀으로 또 이제 바로 제가 백업해서 또 팔로우업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오늘 일단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에 지켜보면 좋을 섹터 일단 소비주 쪽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